조선시대로 가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참 대학가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뭐 근조 화환 같은 걸로 이제 둘러싸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단 근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선비의 나라 조선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생이나 선비들이 왠지 공부만 했을 것 같은데 임금에게 상소도 적극적으로 올리고 거침없이 민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가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 혈기왕성할 때 이 뜨거운 시위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제 주변에 마침 시위를 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구경을 갔는데 요즘은 시위들이 좀 많이 젠틀하더라고요. 아, 젠틀해요?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우연히 시위를 하는 거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네. 최루탄을 터뜨려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애들과 같이 다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에 이제 책을 사러 가면 그 당시 스크린 도어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이 들고 빠질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거기서 껴서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초등학교 때 여기 4학년 때였는데 대학교에 이제 서예 대회가 있어서 구경을 갔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가 무슨 선앙당인 줄 알았어요. 색색까지 플랜카드들이 다 걸려있는데 거기에 전부 글씨가 엄청나게 쓰여져 있어서 저는 그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학교다 하고 와 하고 갔더니 무시무시한 문구가 써져 있는 그 플랜카드가 하도 많이 걸려 있어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서예 대회를 나갔는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상한 서예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정말 색깔이 아주 새파란색의 천에나 새빨간색의 천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특히 뭐 80년대에는 특히나 심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위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식으로 시위는 아주 먼 옛날서부터 있어왔거든요. 보통 이런 시위는 힘이 약한 쪽에서 힘이 강한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쵸. 보통 높은 쪽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래서 이 힘이 약한 쪽, 권력이 없는 쪽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사를 어필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써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시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이제 심한 경우에는 누구의 난, 무슨 난, 혹은 어떤 봉기, 뭐 들들어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주인공들을 보면 일반 백성, 농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 조선은 굉장히 시위 퍼포먼스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정말로 신하들의 권력이, 신하들의 권한이 아주 강력한 특이한 나라였거든요. 신하들의 권한이 컸다고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선비들, 그러니까 즉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그 황제 독재라서 그냥 수틀리면 주르륵 몇만 명씩 목이 날아가고 일본도 여차하면 칼을 빼드는데 조선은 그게 가능해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사극에서 나오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사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신하들 모두에게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지라고 이 딴지를 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소송이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거의 사회 모두에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그 딴지를 걸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시위 문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왕적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의사도 좀 반영이 되었다. 백성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백성들과 그리고 신하들.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한테 그리고 백성들은 나라와 관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학생 시위가 있는데 바로 성균관의 유소입니다. 유소? 예. 그 성균관은 잘 알려진 대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에 관리가 될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성균관은
소가를 합격한 사람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그 대학생들과 달리 훨씬 더 나이도 먹고 이미 다 결혼한 아저씨들이 들어오게 돼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균관 유생들은 아직 학생들이 이 나라의 일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결혼을 하고 성균관에 공부하러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이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직접 관리가 된 사람들보다는 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급제하면 관리가 되니까 예비 그 관리로서 조선의 내일을 걸머질 선비이자 이들의 목소리를 여론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성균관 학생들이 책을 내려놓고 예. 시위하러 일어난 겁니까? 그게 그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조선에서 네. 왕이나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성균관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성균관에 학생회장이 있습니다. 네. 장의라고 하거든요. 장의. 예. 그 장의들이 이제 그 장의들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우리 성균관이 이걸 막아야 된다. 하고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이 토론을 벌이는 데가 식당이에요. 학교 식당. 학생 식당 같은 예. 곳. 성균관에도 학생 식당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학생 식당도 있어서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재워줬습니다. 이게 등록금 다 안 비싸네요, 예, 성균관. 등록금은 공짜요. 심지어 오. 그 책도 주고 종이도 주고 술도 줬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젊은 선비들을 키워낸다 나라가 그런 대의명분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에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벌여서 유소 이게 건의서거든요 일종의 이걸 올리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거든요. 결정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투표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그 약간 너는 왜 안 끼냐라는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유서를 올리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먼저 총대를 뽑습니다. 그 유서 이 상소문을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총대 맬 사람. 예. 근데 이게 그 당시 용어는 소두라고 했어요. 소두가 이제 앞장서는 예. 사람. 상소에다가 머리 두 자를 써요. 그러니까 상소의 두목 거의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 소두는 당연하지만 이 왕한테 올리는 상소문 시위문을 쓸 때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고 당연히 처벌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혼나게 돼 있는 사람인데 앞장선 사람 누구야? 예, 총대 맨 그쵸. 사람 누구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긴 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치에 떠오르는 스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소두를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왕한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 상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쭈루룩 다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소문을 완성한 다음에 그 이제 왕한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작가님 물 좀 드시면서 예. 하셔도 됩니다. 서은비님도 그렇고 8515님이 작가님 목 상태 안 좋으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목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항상 이제 방송할 때 목이 항상 간질거리고 막 그런 게 있죠.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상소문 올리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봅니다. 예. 근데 상소문을 받아들고 임금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바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막 대노하기도 하고 경노하기도 하고. 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는데요. 네. 이 상소를 쓰는 것도 사실 그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종이 한 장 그 사극에서 두루마리 하나 이렇게 띡 하나 서가지고. 네.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뒷공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거기도 공작이 있어요. 예, 실제로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내는 상소 같은 경우에는 정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몇몇 그 관리들한테 미리 찔러놔요. 몇 날 며칠에 뭐에 대해서 상소를 내도록 해라. 심지어 자기가 초안까지도 봐줘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이제 상소문 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치열해요. 소두를 누구 뽑냐. 너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걸로 티격태격하고 낼 때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낸다고 해서 띡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연주를 막 잡아요.
그 이미 관아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누구한테 야, 상소문 넣을 거다. 그걸 저울질을 하는데 이때 쓰는 연줄이 되게 특이한데 할아버지들끼리 같은 데에서 근무했다는 걸 연줄로 잡습니다. 완전히 생판 남일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연줄이었던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같이 일했지. 그러니까 이것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조율을 하고 몇 날 며칠에 이 상소를 낼 거다. 받아줄 거나 말 거냐. 그런 것까지 다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소를 내는 걸 이제 퍼포먼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상소문도 임금이 시켜서 누구한테 내도록 하고 이 요즘 같았으면 이제 큰일 날 일이기도 한데. 정치 직공작이죠. 끝판왕. 혹시 그 상소문을 쓰는데도 어떤 형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뭐 어떤 문서의 당연히 형식? 있죠. 이 그 맨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소문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은 이제 올려서 쓰고 왕의 이름이 있는 줄은 한 줄 위에 올려서 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이거 잘못되면 그대로 목 달아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로로 썼을 텐데 예, 세로로 쓰고 그 만약에 줄에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줄은 약간 좀 높여서 쓰고 한 줄 올려서 쓰고 오. 그런 다양한 절차고 또 왕도 왕의 이름이나 그런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피휘라고 하죠. 그런 걸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지 잘못 썼다간 이제 그 중국에서 벌어진 것처럼 문자의 옥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벌어지긴 했는데요. 그럼 그 문자 한두 개의 실수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거냐 막 이렇게 그렇죠. 영모 아니냐 실제로 이럴 수도 있고 뭐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그 소두를 왕이 직접 불러와서 앞에서 직접 깬 적도 있습니다. 너 이런 거 왜 써서 무슨 의도로 쓴 거야? 설명해봐. 왕이 직접 취조하듯이 예. 그래서 그 소두를 똑똑한 사람으로 잘 뽑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역풍을 일이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용기가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유생들이 모여서 소두를 뽑아서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건데 그 상소문 아까 이제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았다가 이렇게 펼치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도 이제 대학교 가 보면 대자보가 붙지 않습니까? 상소문 같은 것도 그러면은 성균관에서 대자보로 붙였을까요? 그 대자보로 붙인 경우도 있었지만 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들고 왕이 있는 궁궐까지 찾아가서 왕한테 바치는 그런 일련의 그 예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식.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그 궁궐에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집회 신고하듯이 몇 날 며칠 우리가 행진하겠다. 아, 그 집회 약속을 다 신고하듯이 예, 다 잡아놓고 행진 날이 되면은 미리 그 전에 그 집회 그 성균관의 하인들이 네. 이 성균관에서 왕이 가는 궁궐까지의 길을 다 청소를 하고 네. 이제 그 사람들 다 물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소두를 시작해서 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잡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상소문을 담은 그 상자랑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그 선비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놓은 명단이랑 그 두 개를 들고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진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냐 하면은 왕족이라고 해도 이 행렬을 중간에 끊거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무시무시한 위세를 가진 선비들의 행진 유소였죠. 성균관에서 궁까지의 거리도 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걸어갈 만은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비들만 간 게 아니라 선비들의 하인들도 막 따라갔기 때문에 그 행진이 한다면은 그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와요. 아, 큰 구경거리였었겠네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12 구경했듯이 그렇게 상소문 들고 임금님을 찾아가는 그런 예, 행진. 그렇죠. 오. 근데 이때 약간 그 하인들이 도둑질도 하고 남의 것도 때리고 막 그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유서가 행진한다 싶으면 시장들은 전부 철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시장이 다 좌판을 거두어들였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북적이니까 또 그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하인들이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그랬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면서 사람이 예. 많으니까 정신도 없고 뭐 예. 하나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예.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왕이 있는 궁궐 앞까지 딱 도착해서 예. 그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궁궐 문 앞에서 이 상소문을 바치면
그 왕의 비서인 이 승정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승지들이 와서 네. 이 상소문을 받아갑니다. 접수.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소를 바치는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 밖에서 예. 궁 들어가진 문 않습니다. 밖에서 전달을 하는 예. 것까지가 예식으로 그쵸. 이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어디다 뭐 진정서라든지 이런 예. 거 접수할 때 대문짝만 이렇게 써서 그렇죠. 일부러 들고 더 가죠. 크게 이름 프린트 해갖고 사진 기자들 촤르갖고 그쵸. 왼쪽에서 한번 찍고 오른쪽에서 찍고 뒤돌아서 찍고 이게 다 그 조선시대 때서부터 아. 이제 유소가 우리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올립니다라고 이제 대문짝하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접수 받으시는 분들도 익숙해져서 예, 서류 봉투 받자마자 넣는 게 아니라 같이 사진도 이제 찍고. 사진 찍고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유래가 깊은 거네요. 그렇죠, 뭐. 야,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상소문을 받은 임금님은 이걸 또 읽어보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답을 뭐 바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그게 옛날에 보면은 왜 상소문 올린 사람들이 궁 밖에서 막 무릎 꿇고 기다리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예, 실제로 이 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올리는 거였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왕이 금방 답변을 줄 때도 있지만 몇 날 며칠이고 안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소라는 것은 예. 올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행제했던 유생들이 왕의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그 궁궐 문 앞에서 천막 치고 기다립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 왕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꿇어앉고 있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네. 이제 더 길어지면 천막을 치고 아예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그 궁 성균관에서 앞에다가 예, 천막을 치고 워낙 성균관이라는 학교가 예. 출석 체크를 밥 먹는 걸로 하거든요. 아, 출석 체크가 밥 먹는 거예요. 예. 급식 시간이 예, 출석 체크 시간이. 아예 그 왕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식당을 열어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밥을 먹는 건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아 그게 출석 체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균관 예,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아예 자, 학교를 거기다 옮겨놓은 거죠. 유소하면서 궁궐 앞으로 가니까 예. 궁궐 앞에서 천막 치고 밥 먹습니다. 예. 그게 출석 체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유소를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강제 동원이죠. 아,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결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기다리다가 이제 왕이 답변을 내리면 그럼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해산하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이 유소 자체도 아까 얘기했듯이 설령 나 이거 싫은데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 적고 어쩔 수 없이 그 궁궐 앞에서 기다리는 사실상 그 대치하고 있는 그 장소에까지 가야 되는 약간 강제적인 면이 그래서 없지 않아 있었죠. 성균관 유생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임금님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 됐겠네요. 지금 그렇죠. 궁 앞에 예. 유생들이 뭐 한 최소한 수백 명? 뭐 이렇게 수백 명일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 이제 천막 치고 앉아서 예. 몇 날 며칠이고 저러고 있는데 완전히 시장판이 되었겠죠. 궁 앞이 예. 그러면 답을 확실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긴 주는데 이제 얘기했듯이 왕이 좋아하는 문제라면 모를까 싫어하는 거면은 하기 싫은 건데 얘기하면은 그 답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원하는 답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소가 조선시대 때 이 500년 동안 몇백 번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빠르면 반나절 만에 답이 돌아와서 오, 유소가 그래요? 해소할 수 있는데 한 사나흘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사실 서로 힘든 거죠. 관리들은 아니 갑자기 궁궐 앞이 이제 시장판이 되니까 불편하고 학생들도 천막 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혹시 특히 출퇴근을 나이가 했던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거의 천막 치고 아마 그냥 출퇴근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 유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하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아, 인원이 훨씬 더 많아 많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상 궁 앞이 임시 성균관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균관에서 그러면 이제 밥을 안 주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밥을 굶었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듯이 대학가 앞이 그렇듯이 성균관 앞에는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떡도 팔고요. 네. 구운 떡도 팔고 이제 닭죽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밥은 먹었을 거지만 이제 강제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학교 앞에 먹을 거 많은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후기도 그랬어요. 그러면 성균관 유생들 근데 이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 단위도 아니고 서로의 또 유생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유생들의 뜻이 어떻게 하나로 매사 모아질 수 있을까요? 그 사실 그럴 리가 없는 게 유서를 만들 때 이제 토론을 하기도 했지만 네. 근데 이 토론을 할 때 뜻이 다를 경우에 이게 약간 좀 소수 의견들은 나오죠. 당연히 묵살당하고 묵살. 거의 강제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보통 유서였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좋은 의견으로 유서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파 싸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지금 봐도 이 순 말도 안 되는 것 이를테면 누구누구는 역적이니까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당 사람들만 그 관직을 주세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서를 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조선 후기 특히 철종 때 되면은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유서도 형용화되고 많이 그 하향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비들이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여론으로 여겨졌고 이런 것으로 선비들을 처벌하는 것은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 일에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일단 들어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벌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조선시대 어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듣기 싫은 얘기라면 당연히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세종시대 때 네.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 공간이라는 게요. 유소라는 것을 상소를 올리고 이 유소가 왕이 마음에 드는 답변을 안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 유소를 서너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관직 이름이요? 공관? 공간은 아니요. 이것도 시위의 한 방법입니다. 시위의 방법. 맨 처음에 유소는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 거. 근데 이게 계속 여러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권당이라고 합니다. 단식투쟁. 단식투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밥 먹는 걸로 출석 체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출석 체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교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걸 나타낸 거였거든요. 약간 뭐랄까 집단 휴업처럼. 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아주 가장 최강의 그 시위. 해가 바로 그 공당입니다. 학교를 비우는 거. 학교 때려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동맹휴학의 먼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맹휴학까지. 예. 약간 최근에 어떤 사건이랑 또 오버랩이 좀 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서라도 성균관 유생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언이었다가 나중에는 좀 정치적 색깔로 예. 좀 이제 변질도 됐었던 거고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세종시대 이야기해 주셨는데 성군인 세종대왕도 이런 유생들 유소 예. 상소문 때문에 크게 짜증을 낸 적이 있다고요. 예. 그 세종대왕이 네. 나이가 들어서 참 불행을 많이 겪었는데요. 자식들이 여러 명 세상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부인인 소은왕후가 예.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세종이 너무 괴롭고 슬퍼한 나머지 불교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궁궐안에 예. 이게 불당 하나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558년의 일이거든요. 예. 근데 궁 안에다가 내불당을 세우게 되는데요. 불당을. 그런데 알다시피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네네네. 불교를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선의 왕이 불당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관리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되옵니다. 예. 근데 세종이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의 모든 신하들이 벌떼처럼 몰려서 반대했는데 안 들어주고 성균관 유생들도 여러 번 유서를 올렸지만 세종이 안 들어주니까 드디어 그 동맹휴학을 해버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 도저히 공부 못하겠습니다라는 대자보를 성균관에 갖다 붙이고 전부 이제 학교를 떠나서 집에 가버리죠. 세종대왕이 궁 안에다가 불교 불당을 차렸다라고 해서 유생들이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예. 학교까지 그만두겠습니다. 예.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태까지.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내 말 좀 들어달라 또 오히려 그랬던 거예요 반대로. 예, 사실 이게 그 위인전에도 나오는데 위인전에서는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가 날 버렸어 하고 하자 그 황희정승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설득해서 그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생들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유인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실제 실록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로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신하들이 젊은 유생들이 전부 날 버리고 떠나가서 내가 돕고 그 외로운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왕이 잘못한다고 해서 신하가 이거 버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명령을 내립니다. 20살 이상 유생들 다 잡아가서 벌 줘라. 다 잡아가서 가둬라. 감옥에 가두고 훈줄을 내줘라. 니들이 임금을 버리냐? 예. 그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자 당연히 신하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우선 왕의 명령을 출납한 게 승정원의 승정원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도승지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세종을 붙잡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차마 이 명령을 못 하겠습니다. 그 승정원이면 왕 비서실인데 예.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울고불고 맞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의금부에 있는 관리들도 차마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쪽도 울며 불면서 그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명령 지시 불이행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소식을 들은 그 조정내의 모든 관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면 그걸 합니다. 그거 왕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성문관 유명이 한 500명 정도 됐는데 그 500명을 다 잡아 가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금 거의 뭐 국립대 학생들 다 잡아 가둬라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말이 유생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처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성을 다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하들이 했던 말이 재미인 게 임금님 같은 성운이 왜 이러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애들이 임금님한테 잔소리 했다고 해서 500명을 이상 가두면은 후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성군이란 걸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까맣게 몰려든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웁니다. 엎드려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 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신하들의 시위인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울었다라고 짧게 쓰여져 있지만 그 수염 숭숭난 아저씨들이 그 한 자리에서 다 함께 엉엉 울어대면은 수십 명이. 그게 얼마나 그 강력했을까 그 생각을 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 이 진짜 거의 뭐 대하 드라마 장면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성군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유생들을 잡아 가두거나 처벌하진 않았다는 게 되겠네요. 예, 결국 세종대왕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처벌하지 않을게라고 내가 말이 심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뒤끝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얘기한 게 좋은 임금이었으면은 너희들이 하는 말을 기꺼이 들었겠지만 나는 나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거라고 하고 끝내 자기의 명령을 안 들어준 그 도승지들에게 뒤끝이 장난이어서 걔네들 전부 의금부에 가두고 국청을 해라 두들겨 패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잡혀갔는데 그걸 뜯어말리러 온 게 바로 그 유명한 김종서입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그 정승들이 도승지들이 그랬다고 해서 처벌해 주신 거 아니죠 라고 해서 열심히 뜯어말려서 결국 세종이 풀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생들은 처벌하지 못했지만 내 말을 안 들은 이 비서실 뭐 비서실장 비롯해서 행정관들은 너네들은 내가 좀 혼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한데 뭉쳐서 세종을 어떻게든 말리고 그 어린 그 유생들 학생들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 제일 미운 털 바꿔서 혼나게 생긴 것도 이제 연대 책임으로 돌아가면서 알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종이 잘못했으니까 저는 정말 그 신하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함께 다 울었다는 그 장면이 정말 굉장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종대왕이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 줬고 그래서 누구도 벌하지는 않았지만 뒤끝은 확실히 있었다. 내가 나쁜 임금이어서 억지로 따른다 이것들아
예. 세종대왕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아예 재미나네요. 근데 영조는 더 했다고요? 그렇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서가 바쳐졌을 때 그 네. 소두를 궁궐안으로, 그러니까 그 상소문을 기획한 그 총대맨 사람, 총대맨 사람을 궁궐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들고 와서 직접 자기가 취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 바친 상소문을 땅에다가 팍 패대기 치고 또 그 당시 옛날엔 그 종이 쓰기 위해서 이제 문진을 두잖아요. 네. 문진도 패대기 쳐가지고 문진이 뚝 하고 두 조각이 나요.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님 지금 그런 상소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문진도 부러졌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임금님이 상소문을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거는 아닙니다. 좀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도 옆에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뭐. 근데 게다가 이 소두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왕이 사실 영조가 이게 정말 그 닭처럼 마구마구 쪼아대는 성미가 장난 아니었는데 네. 이 소두가 왕이 묻는 말에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답을 잘했습니다. 와, 임금님 앞에서.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송광정철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집안의 사람이어서 했고 진짜 기세가 대단했던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유생들을 다 보호해줘요. 아예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라고 해서 왕을 말려서 그렇게 해서 이 문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왕이 유서를 받고 되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이 성격이 나쁠 때도 있고 또 유서가 허튼 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유소들 아까 얘기한 영조 때 바친 소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조가 당장 이놈을 외딴 섬으로 귀양 보내라 하고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가 신하들이 말려서 그 자리에서 그 처벌을 취소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귀양 가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벌하거나 낙인 찍지는 않겠다라는 대승적 기조는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계속 어느 시대에나 이 유생들이 올려서 왕의 성질을 긁으면 신하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여론이다. 젊은이들의 말을 폐해서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공부는 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대승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만 되게 민주적이었던 거네요. 예. 임금들도. 그 여론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네. 정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정조는 조금 이제 잘 굽히지를 않았었다고요. 오히려 이런 유소, 상소문 올라왔을 때. 왜냐하면 정조는 세종보다도 더 독단적인 성격에 그리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 성격이 더 나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신하들과 기싸움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조만큼 신하들과 맞먹고 싸운 사람도 참 드문데요. 보통 이제 정조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웠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하들과 정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정조하면은 왠지 사도세자의 외동아들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오남 삼녀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아버지 때문에 약간 몸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서 굉장히 비빈들을 많이 들었고 첩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도세자 자식들이 많이 있었군요. 그래서 정조만 해도 이복 동생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복 동생들이 다 제명에 다 못 살고 죽었습니다. 영조가 정조는 예뻐했지만 다른 손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막 귀양 보내고 막 죽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이리저리 해서 다 죽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아니요.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살해당 그래서 은원군이라고 이복 동생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은원군. 그랬는데 이 은원군은 아들이 영모에 휘말려서 사실 영모라고 할 것도 없는 일에 휘말려서 강화도에 귀양가 있었습니다. 네, 정조 14년인 1790년에 11월
한밤중 겨울인데요. 그때 정조가 갑자기 용복 그러니까 상복 입고 궁궐을 나갑니다. 근데 신하들이 임금님 어디 가세요? 근데 정조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말 리터럴리 왕의 다리를 붙들고 막습니다. 어디 궁 가세요? 밖으로 그냥 임금님이 걸어 나가시니까 예.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마꾼 다리도 붙들고 정말 온몸으로 막는데 정조가 나 좀 바람 좀 쐬려고 그러면서 그냥 궁궐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졸졸 다 따라가요. 그 기록에 예. 진짜 정조의 다리를 잡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정확히 하면 가마꾼의 다리 혹시 좀 가마꾼의 다리. 예, 몸을 손댈 수 없고 문도 붙잡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뚫고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하니까 정조가 멀리 못 가고 네. 당시 용산에 별영색이라고 해서 이제 호조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별영색 여기 예. 뭐 군사들이 쓰는. 예, 그 약간 그런 건데 그 건물에 그러니까 정확히 호조의 그런 건물 그런 쪽이었는데 그 건물 그 임시 건물에 그냥 관청에 갑자기 들어가서 거기에 하루를 묵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갑자기 평범한 출타하신 병사들 거죠. 막사에 들어와서 자고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군사들이 시켜서 야 여기 왔으니까 예. 군사훈련 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경 12시부터 새벽까지 그 한밤중에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이거는 은밀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마라. 한마디도 목소리를 내지 마라라고 못 박아놓고 훈련시키는데 이게 바로 정조의 빅픽처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말고 군사훈련을 하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고 군사훈련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정조는 미리 6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아까 강화도에 자기 이복 동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복 동생을 몰래 빼서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유배가 있던 예. 동생을. 그래서 그때 한밤중이어서 한강이 꽝꽝 얼어 있었는데 네. 그 동생을 태운 썰매를 타고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는 군사훈련 중에 몰래 이제 그 한강을 건너서 동생을 자기 있는 옆으로 몰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배간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만 너무 보고 싶어서. 예. 근데 그거를 신하들이 엄청나게 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신하들 모르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당연히 반대를 했고 그쵸.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만날 수 어렵다라고. 없으니까 생각했으니까 이 미리 특공대를 보내서 신하들한테는 전부 아무 말 못하게 한 다음에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서 몰래 썰매 특공대 작전을 써가지고 신기하네. 동생을 자기 옆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동생 전부 만나기 몰랐습니다. 대작전. 예, 그렇습니다. 동생 만나기 썰매 대작전. 그 나중에 그럼 신하들이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엔 몰랐다가 알자마자 신하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지금 빨리 그 역적을 위배지로 돌려보내라고. 아무리 이야기합니다. 동생이지만 역적인데 예. 만나시면 어떡하느냐. 예. 이건 정조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당시가 그래요? 그 나라의 후계자가 없던 시기입니다. 정조의 유일 첫째 아들이었던 문효세자가 예.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적장자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배다른 동생은 살아 있으니 그리고 또 누군가 얘가 역모를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역모제에 휘말려서 귀양가 있던 처지인데 얘를 왕 바로 옆에서 왕하고 같이 놀고 먹고 같이 자고 있으니까 신하들은 미치는 거예요. 큰일 날 행동이십니다.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 별영색 그 궁궐 옆에서 그 건물 옆에서 쫙 모여가지고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정조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싫다. 나 동생 좀 만날 거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뭐 어때? 그리고 내가 이 대작전 세우느라고 머리가 다 새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할 정도다. 그러니까 난 얘랑 더 같이 놀 거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신하들 성미를 빡빡빡빡 긁습니다. 내가 이 동생 만나기 대작전 하려고 얼마나 피곤하게 이 시나리오를 짰는데 예. 이렇게. 실제로 이 작전이 정말로 힘들었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60명의 특공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몰래 작전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나라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유수나 거기 관리들이 난리가 누군데 나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데려갈 때부터 그래서 아니 왜 데려가세요? 명령서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공대가 어떻게 했냐? 그 딴 직원 충실하게 업무를 실행한 그 공무원을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하고 혼쭐을 내준 아이고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조의 동생을 빼내가는 그런 무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주 이야기는
아무리 임금이어도 예. 결국 이제 신하들의 상소 앞에서는 또 뭐 제왕적인 권력을 또 휘두를 수도 없었고 하다 보니 또 정조는 또 그렇게 야밤에 이런 대작전까지도 예. 펼칠 수밖에 없었던 역사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